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장님과 함께 홀로 서기를 시작한 청년들의 성공적인 금융생활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무관리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실제로 적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어보는 가계부 쓰는 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가계부 왜 써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차피 뭐 영수증에도 다 나오는데 뭐 굳이 이걸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들 하실 텐데, 근데 그냥 영수증을 영수증으로 갖고 있는 것과 영수증을 또 하나하나 이제 분류해서 계정별로 나눠서 정리하는 거, 뭐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쓰는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이렇게 굳이 이 정도 돈 관리하는데 뭐 가계부까지 써야 되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는 뭐 가계부 써봤는데 뭐 그래도 뭐 달라지는 거 없던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네. 그냥 가계부를 쓰기만 해요. 쓰면 되는 거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쓰고 중요한 거는 예결산이거든요. 이렇게 쓰고 나서 내가 이렇게 가계부를 쓴다는 건 기록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록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쓰고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쓰고 안 쳐다보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 또 하나의 영수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계부를 쓴다라는 거는 내가 돈 관리를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계부를 쓰기만 하기보다는 내가 이 돈을 왜 썼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줄 돈인지 아니면 더 써야 되는 돈일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예결산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 가계부를 이제 쓰는데 미리 한 달에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쓸지 돈에 대해서 계획을 해보는 과정. 이게 이제 예산을 이제 세우는 과정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동안 쭉 가계부를 썼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세운 계획대로 돈을 썼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에 세운 예산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걸 이제 결산이라고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비를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쓰기로 했어. 그랬는데 적어보니까 25만 원이야. 그럼 아껴 쓰니까 땡 이게 아니라 왜 5만 원이 적게 나왔는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거기까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번 달에 쌀을 안 샀네. 그러면은 쌀 또 사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야 아껴 쓰니까 다음 달부터는 식비 예산이 30이 아니라 25만 원으로 잡을지, 아니야 나는 그래도 30으로 계속 해야 돼.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많이 썼으면 왜 많이 썼는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적게 썼으면 왜 적게 썼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봐야, 그래야 내가 이렇게 앞으로 돈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그런 이제 기준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줄은 돈에 대해서 줄었다 좋다 하지 왜 줄었는지까지는 생각 안 해봤을 거고. 그렇죠. 아껴 쓰니까 땡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계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저희 온라인으로도 쓸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기입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네. 혹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가계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가계부들이 있을 텐데, 처음에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뭐 종이 가계부가 됐든 아니면 컴퓨터에서 뭐 엑셀 프로그램으로 하든,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사실 편리한 가계부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앱으로 그냥 자동으로 이제 기록을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편하다 보니까 그냥 카드 소비 내역들이 그냥 자동으로 이제 가계부에 기록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안 쳐다보게 돼요. 맞아요. 그냥 뭐 자동으로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래프 이쁘게 만들어졌네.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내가 어디다 돈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기록 자체보다 이렇게 계획하고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기록되는 가계부를 쓰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종이든 엑셀이든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직접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소비 패턴을 분석해보는 그런 이제 연습들을 그래도 처음 일정 기간 어느 정도는 해보다가 그리고 나서 쭉 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쯤 이렇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가계부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순서를 지키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혹시 소장님은 어떤 가계부 쓰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예전에는 이제 뭐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그냥 편리한 그런 가계부를 이제 쓰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그냥 오히려 뭐 알아서 기록되니까 오히려 이제 나중에 앱도 안 열어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엑셀로 이제 기록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해주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퍼센트로도 알려주고 자동으로 착착착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럼 소비 분석 패턴에도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요? 굳이 오프라인을 더 써야 하는 이유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가계부, 앱으로 이게 가계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계정이 이제 뭐 식비, 외식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는데 그게 특히나 그 1인 가구 생활하시는 분들의 생활 패턴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하더라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집에서 이제 장을 봐서 해 먹는 것들이 있을 거고, 친구랑 같이 사 먹는 밥이 있을 거고,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는 음식들이 있을 거고, 들어오면서 그냥 떡볶이집에서 이렇게 사 먹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러한 것들을 나는 그럼 식비로 계산을 할까요? 용돈으로 계산할까요? 아니면 외식비로 할까요? 간식비로 할까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앱 가계부는 그냥 자의적으로 분류를 이제 해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의 실제 생활 패턴하고는 안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런 영수증 분류를 나는 이거를 사실 식비로 쓴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매장 이름이 식당처럼 돼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식비로 분류가 되고. 맞아요. 그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이 잡힐 때까지, 그러니까 온라인 가계부가 나쁘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틀이 잡힐 때까지는 내가 직접 고민을 하면서 적어보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가계부 어떻게 쓰는지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내용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될까요? 아니면 영수증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영수증 내용을 그대로 다 옮겨 적으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의점 갔다 와서 이렇게 우유 얼마, 커피 얼마, 아이스크림 하나 얼마 뭐 이렇게 적다 보면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또 하나의 영수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수증 하나당 한 줄, 편의점 갔다 왔으면 편의점 얼마, 뭐 식당에서 밥 먹고 왔으면 그냥 식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소에는 좀 쉽게 적으면 그럼 가계부 쓰는 것 자체가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하나당 한 줄이면 우리가 일주일치 영수증 다 모아봤자 한 뭐 10개, 20개밖에 안 될 거예요. 평일에는 또 우리가 지출 횟수가 많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평소에 좀 간단히 적다가 아까 이제 예결산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평가를 이제 하시되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양적인 평가만 하세요.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근데 포인트는 질적인 평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내가 돈을 쓰고 싶었던 항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 내가 쓴 항목이 있을 거예요. 많이 쓴 항목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매겨보시고 사실 쓰고 싶었던 항목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매겨보면 이게 일치하면 그나마 잘 쓴 거예요. 대부분 불일치하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 돈은 많이 썼는데 사실 쓰고 싶은데 돈을 못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 쓰고도 불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질적인 평가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쓰다 보면 통장 잔액이랑 가계부 잔액이랑 안 맞을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 안 맞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 걸 갖다가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안 맞는 금액이 막 100만 원이 빵꾸가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 예, 좀 편하게 쓰자. 강박관념을 가지면 오히려 힘들어진다. 예, 라는 거죠. 그럼 보통 카드랑 현금을 같이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잔액도 같이 관리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따로 관리를 카드 쓴 거, 현금 쓴 거 이렇게 네. 구분을 하는 그러니까 게 이거 따로 구분하려고 하면 아, 하세요? 그 해봤었는데 안 돼서 약간 네. 현금은 안 하게 그러니까요. 되더라고요. 이게 복잡해서 못하게 되는 게 카드 같은 경우는 뭐 물건은 이번 달에 샀는데 돈은 다음 달에 나가고 심지어 막 할부 끊으면 12달 동안 빠져나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 정확히 하려면 복식부기 하셔야 되세요.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어렵잖아요. 우리가 기업에 회계장부를 쓸 그쵸.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그냥 카드로 쓴 거는 돈이 언제 빠져나가든 간에 그냥 말 그대로 실제로 내가 구입한 구입 일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가계부를 쓴다라는 건 잔액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 한 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현금이든 카드든 그냥 구입일자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신용카드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뭐 현금이나 요즘 뭐 현금만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체크카드 중심으로, 예, 그래서 내가 미래의 소득을 당겨와서 지금 지출하는 일은 네.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급날 상관없이 그냥 1일부터 말일까지 그렇게 기준으로 가계부를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외에도 저희가 후불 결제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도 다음 달에 결제가 될 거지만 지금 썼으니까 지금 쓴 걸로 기록하면 당연히 될까요? 항상 지출일자 기록으로, 그래야 가계부가 좀 간편해져요. 돈은 이번 달에 물건을 이번 달에 샀는데 돈은 다음 달에 나가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 막 통장 찾아봐야 되고, 이게 나중에 빠져나가는데 뭘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지? 예. 그러면은 오히려 고민하다가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자. 네. 그러면은 가계부는 최대한 간단하게 자주 쓰는 게 좋겠네요. 그쵸. 예.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하시면은, 예. 쓰는 것 자체가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빠뜨리는 것도 있고 뭐 누락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말 그대로 습관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거지, 처음부터 너무 잘해야겠다, 정확하게 써야겠다, 뭐 이런 강박관념은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럼 저축은 지출로 적나요? 아니죠. 저축은 말 그대로 저축이죠. 그럼 그러니까, 아예 따로? 그쵸. 계정을 분리해서 그렇게 적는 게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가계부 쓰는 법 알아봤는데요. 짧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계부 중요한 거는 쓰는 게 아니라 예산과 결산을 통한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근데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포기할 수 있으니까 강박관념 갖지 말고 초반에는 좀 여유 있게 좀 간편하게 적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계부 쓰는 법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